역함수입니다. 자, 함수인데 여기 뭐야? 뭔가 반대, 거꾸로, 뒤집어 뭐 이런 느낌의 단어죠. 자, 함수가 있어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함수 f라고 한번 해보자. 자, f라는 함수는 정역을 x, y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인데 이 두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일 때만 보는 겁니다. 자, 1대1 대응이 어떻게 되냐? 뭐 1은 6으로, 2는 8로, 3은 7, 4는 5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F1은 6이고요. F2는 8이 됐고요. F3은 7이 됐고 F4는 5가 됐어. 그래서 지금 X에서 Y로 가는 함수는 X에서 Y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의 대응 관계가 성립을 했어. 1은 6으로, 2는 8로, 3은 7로, 4는 5를 향해서 이렇게 갔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역함수. 우리가 역함수를 기호로 F 인버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F 인버스라는 역함수는 Y를 정의역 X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야. Y를 정의역 X를 공역으로 하는데 이 F라는 함수랑 완전 반대로 가는 겁니다. 자, Y는 4로 역함수의 5는 4로 갔어요. 그럼 6은 1로 가죠. F 인버스 6은 1이 되고요. F 인버스의 7은 3으로 가고요. F 인버스의 8은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F 함수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내가 F의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고 5는 4, 6은 1, 7은 3, 8은 2 완벽하게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성립하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해. 그래서 이 역함수가 성립하려면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F라는 함수 자체가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그래야 1대1 대응이어야 이 정역에서 공역,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이 함수가 정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만약에 1대1 대응이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2는 7로 갔어. 그럼 이때는 5, 6, 7만 치역이야. 그럼 역함수는? 자, 5는 4, 6은 1, 7은 2와 3으로가 안 되죠. 두 개에 대응하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8은 대응을 하지도 않았어.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안 되면 역함수도 될 수 없습니다. 자, 내용 정리해 봅시다. 함수 f,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면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자, 1대1 대응이면 y의 각 원소에 대하여 fx는 y가 만족하는 x가 오직 하나씩 존재한다. 요건 1대1 대응이란 뜻이지. 이때 y를 정의역 그리고 x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이 함수를 역함수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뭔가 f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생겼지만 실은 인버스라고 읽으실 겁니다. 역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 역함수는 y에서 x로 향하는 함수야. 그럼 우리가 f라는 함수는 보통 y는 fx 또는 fx의 결과를 y라고 해.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f의 역함수는 x는 fy, 즉 fy를 x라고 표현할 겁니다. 역함수죠. f 역함수에 y를 대입하면 그 결과는 x로 나올 거야. f 역함수에 y를 대입하면 그 결과는 x로 나올 거야. y에서 x로 가는 함수야 라고 나타냅니다. 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아주 중요합니다. 뭐예요? 네,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합니다.
역함수를 영어로 inverse function이라고 하고요. inverse가 뒤집다, 거꾸로 이런 뜻이죠. 되돌리다. 자, f inverse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1대1 대응, 1대1 대응 되지. 그러면 화살표가 A, B, C, D에서 반대로 4, 1, 2, 3, 4, 1, 2, 3 형태로 가는 우리는 역함수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1대1 대응이 아니면 자, C에서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또는 B에서 두 군데로 대응 관계가 성립해요. 이럴 때는 함수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와 1대1 대응이다 라는 두 조건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 정의역을 x, 치역을 y라고 할 때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이 역함수는 x랑 y랑 바꾸라고 그랬죠. x랑 y를 서로 바꿔서 나타낼 겁니다. 자, 순서. 첫 번째, 1대1 대응이 되는지 확인. 두 번째, x에 대해서 정리한다는 거야. x에 대해서 정리한 후에 문자 x와 y를 서로 바꿔 써줘. 그리고 마무리해야 되는 것. 자,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 이렇게 정의역 찾고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치역으로 바뀔 거야 해서 이 정의역과 치역도 찾는데 다시 역함수의 정의역은 어디서? 원래 함수의 치역에서 옵니다. 역함수의 치역은 원래 함수의 정의역과 같습니다. 이렇게 정의역과 치역도 찾아주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y는 2x 플러스 1.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 자,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인지 확인합시다. 1대1 대응 맞죠? 자, 주어진 함수는 1차 함수, 1차 함수는 직선입니다. y좌편이 1이고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이 함수는 뭐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는 완벽하게 1대1 대응. 그래서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대1 대응이 됩니다. 두 번째, 이 주어진 함수를 x에 대해서 푼다. 이게 무슨 뜻이냐? x는 꼴로 정리하라는 거야. 자, 2x 플러스 1은 y야 라고 쓸 수 있고요. 2x는 y 마이너스 1. x는 양변 2로 나눠서 2분의 1 y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세 번째, x와 y 문자를 바꿔.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꿉니다. 네, 역함수가 완성됐습니다. 자,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 공역은 모두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이 역함수의 정의역과 공역도 실수 전체입니다. 치역도 실수 전체입니다. 자, 역함수의 성질 매우 중요해요. 이것도 역함수 성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 이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라는 건 이 함수는 역함수를 가질 수 있구나. 그래서 역함수 f 인버스는 y에서 x로 향하는 함수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역함수의 역함수는 f야. 야, 얘들아.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어. 원래 함수가 이렇게 가. 근데 그거의 역함수는 이렇게 가. 근데 그거에 다시 역함수는 이렇게 가. 그러니까 f랑 똑같지. 그래서 역함수의 역함수, 인버스의 인버스는 다시 f입니다. 자, 2번. 두 번째 내용. 역함수에다가 원래 함수를 합성했어. 이렇게. f 인버스에다가 원래 함수를 이렇게 합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라는 건 자, f에다가 x를 넣으면 y가 나올 거고 역함수에 y를 넣으면 다시 x가 나와. 이건 기본적이죠. 역함수의 뜻이죠. 그러면 f에다가 x를 넣었어. 그럼 이건 y가 되잖아. y. 근데 그 y를 다시 인버스 f 인버스 역함수에 넣었어. 그럼 뭐가 나와? 다시 x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건 다시 x가 나와. 즉 그 역함수와 자기 자신 함수를 합성하면 y는 x라는 i, 즉 항등함수가 됩니다. 역함수와 자기 자신을 합성하면
ix 즉 항등함수 x에서의 항등함수가 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이번엔 f에다가 그 역함수를 합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역함수 y는 다시 x가 되죠. 자, 요게 x고요. f에다가 다시 x를 넣은 거니까 그 결과는 y가 되겠지? 그래서 이 결과는 다시 y가 돼. y를 넣었는데 y가 되었네? 이것도 역시 항등함수지. 그래서 f 역함수에다가 f를 합성해도 항등함수가 되고 f에다가 그 역함수를 합성해도 항등함수. 그러니까 둘은 누구에 합성하든 순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그 결과는 항등함수가 될 거야 라는 뜻이야. 그래서 세 번째는 f라는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g에다가 f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되었어. 또는 f에다가 g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되었어. 합성한 결과가 항등함수. 자, 합성한 결과가 항등함수가 된다는 건 두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는 뜻입니다. 자, g가 f의 역함수래. 그럼 내가 g의 역함수와 f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지? 라고 표현하면 g의 역함수는 f랑 같아라는 거 같은 뜻이죠? 네. g가 f의 역함수면요. g의 역함수는 f랑 같은 함수입니다. 같은 뜻이죠? 어쨌든 합성의 결과가 항등함수가 된다는 건 서로가 서로의 역함수 관계야 라는 뜻이 돼요. 자, 세 번째. f와 g와 h가 모두 1대1 대응이고 그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 역함수를 f 인버스, g 인버스, h 인버스라고 할 때요. 자, g를 f에 합성하고 그 결과를 역함수 만들어봐 라는 건 마치 역함수 기호가 분배 법칙처럼 분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단 이 f와 g의 순서가 바뀌어야 돼. f 역함수에 g 역함수를 합성한 거야. 다시 f를 g에다가 합성한 후에 역함수를 구해봐 라는 건 f 역함수, g 역함수로 바꿀 때 g의 역함수를 f 역함수에 합성한 것과 같아 라고 순서가 바뀌죠. 네, 이 역함수 기호가 뻥뻥 넘어갈 때는 이 합성함수의 순서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내용에 더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h, g, f 전체의 역함수예요. 자, 이건 순서가 f를 g에 합성, 그걸 h에 합성, 그리고 역함수를 구한 것. 이란 뜻인데 이 역함수 기호를 분배할 때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도트 h 인버스라고 바뀝니다. 자,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건 h의 역함수를 g 역함수에 합성하고 그걸 f 역함수에 다시 합성해. 그런데 실은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많이 쓰일 겁니다. 자, 합성할 때 역함수의 합성은 순서까지 바뀐다는 거. 네. 그래프 봅시다. 자, y는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별 100만 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 y는 x라는 직선이 뭐예요? 항등함수죠. 항등함수. x축, y축에서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 45도로 정확하게 반 딱 나눠서 올라가는 이 직선이 y는 x라는 직선이고요. 역함수라는 건 만약에 한쪽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여기서 대표적으로 여기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역함수는 반드시 수직, 대칭의 중심이 되는 직선의 수직 방향으로 넘어가야 돼. 자,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넘어가면서 그 길이가 정확하게 같은 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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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가겠지? 자, 길이가 완벽하게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요 길이가 이 길이가 같아야 돼. 그래서 요 점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역함수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자, 완벽하게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어야 됩니다.